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역대급 규제 대책인 만큼 과연 치솟는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627 부동산 대책의 내용, 기대 효과, 향후 집값 전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627 대책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분들이 그냥 대출 6억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맞아요. 이거 외에도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든가 네. 또 전세 대출 받으면 명의이전 못하는 거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죠. 좀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6억이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다 아시고. 거고, 일단 6억까지 이렇게 대출이 안 되는구나. 주택 가격이고 뭐 상관없이 네. 소득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유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살 때 예전에 대출을 많이 활용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대출을 그냥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분들은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빵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가세요를 일단 다 차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그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 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예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집이 된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축 입주 아파트가 보면은 전세 대출을 끼고서 주택 가격, 전세 가격 막 올리고 호가 올리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을 받으면 일단 잔금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이분들 지금 약간 멘붕에 빠졌거든요. 중요한 건 새로운 전세를 들어가려는 분들이 대출을 안 받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 전 현장들 신축 입주 아파트들이 전세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게 아직 보도에 안 나왔는데요. 예. 지금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시 패선, 동시 타이밍이라고 네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들어올 불가능합니다. 때 받고 그냥 명의 바꾸는 게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저게 제가 큰데요? 볼 땐 큰 트리거라고 보는데 예. 조금 지켜보시면 이제 효과 보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출 쪽에서 생활 안정 자금이라 그래서 이 뭐 1억에서 2억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개 해가지고 또 조건부를 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는데 자기는 주택 사는데 못 써요. 생활안정자금이니까. 근데 아들이 살 때 주는 건 또 도와주고 막 이렇게 편법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싹 막았습니다. 싹 막고 한도도 좀 줄였고 결정적으로 전세 대출 보증한도 있죠. 이게 네. 좀 저는 크다고 보는데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지금 이제 줄였거든요. 80으로. 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70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전세 가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전세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인들이 그전에는 편법으로 월세를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다른 신축 입주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대체자가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뭐 전세 난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잘못된 팩트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디딤돌 버팀목 있잖아요. 네. 정부의 그 전세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도 또 줄여놨어요. 정책 대출이라고 하죠. 네, 정책 대출도 또 줄여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일본에서 그 버블 때 그 총량제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TV도 생애 첫 LTV도 10%포인트가 또 줄었고요. 지금 네, 표에 맞습니다. 나오는 건 정책 대출도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 방금 언급 중에서 이 전세 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뒷부분에 따로 네. 워낙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게 전세 대란이 오냐 안 오냐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예, 심층적으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 역시 그 배경은 서울 집값이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폭등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 폭등은 뭐 다 이미 겪고 네. 있고 그게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출 쪽에 들어가 있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반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27 대책이니까 아직 지금 확실하게 많은 기간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교수님, 현재까지만 놓고 보고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한번 상황 좀 전해 주시죠. 스케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볼 때 워낙 강력하니까 시장에 바로 뭐 절벽이 되지 않을까, 냉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존에 이제 투자하던 그런 분들이 예.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패턴이 있겠죠. 친시장적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사이드 플레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예를 들면
저 주거사다리 끊겨. 그러니까 강남은 현금 부자는 살 수 있어. 끄떡 없어. 또 역풍선 효과 노도강 이런 기사들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약간 혼돈스러운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6월 2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네. 시행일이 그 사이부터 7월 1일까지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 거래를 내놓았던 그 물건들이 그대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책 시행 전에 집을 보고서 계약하니 뭐 가계약금 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포기를 할까 고민하다 결국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승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월 2일, 3일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열흘이 이제 돼가는데 예, 예. 일주일은 버텼습니다. 시장이 옆에 그 사이드 어떤 기사들 있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좀 호도하는 기사들이 좀 난무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분들이 좀 판단을 못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같고 계약 취소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2022년도 폭락 시절에 그때 비중보다 높습니다. 계약 취소가 보도에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네.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실거래가 가서 체크하면 다 나오는 네, 게 네. 체크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아직 보도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상에서 이제 과천하고 뭐 분당 이런 데로 뭐 역풍선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이 지금 7월 달이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됐잖아요. 예. 일주일 됐으면 예전에 뭐 한 600, 700건이거든요 한 달에. 예. 그러면은 한두 개는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렇죠. 강하다라면 예. 시간이 더 갈수록 추가 대책이 나오면 더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과천이 0건입니다. 빵건. 예. 성남 분당구도 한 달에 뭐 100, 200건 하다가 요 최근 한 4, 5개월 동안 6, 700건으로 튀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 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보도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장 요번 주가 지나면 확실하게 시장의 보도 패턴이 바뀔 거다. 그래서 시장 현황이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데가 꽤 있다.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시장은 끊기 가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과도기의 정점이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동네 안 내려가던데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호가 올리고. 예. 근데 실제로 매물이 또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4, 5개월 동안 매물이 계속 감소했어요. 드디어 열흘 만에 매물이 증가하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금 조급한 마음 놔두시고 예. 천천히 1, 2주 보시면은 그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6억으로 잘랐잖아요. 그럼 그 네네. 이전을 놓고 보면 얼마 정도를 대출을 받으시고 이런 과천이나 이런 분당 집을 사신 건가요? 한 LTV 보시기에 한 10억, 11억씩을 대출 받는 건가요? 더 받죠. 더 받죠. 20억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20억을 근데 받고 집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 30억짜리 같은 경우 LTV가 80%잖아요. 네. 그러면 30억에 3파 24억이잖아요. 네. 전세 끼고 하면 20억 정도 가볍게 받잖아요. 전세 한 10억 되니까 요새 전세가율이 강남이 지금 35% 되거든요. 네. 그 대출 사인하면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를 또 금융위에서 올 초에 풀었어요. 우리 계엄 때 막 정신 없을 때 예. 금융위원회에서 이 대출을 많이 풀어놨어요. 이게 이제 붐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냥 집을 사둘 수 있네. 집값 올라갈 때 단타 2, 3년 뒤에 팔까 이런 게 막 몰린 게 이번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10억짜리 집이면 그냥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세 끼고 사인하면 대출이 나오니까 네. 이런 판을 이제 정부에서 놔뒀다가 지금 볼 때 너무 심각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에 네. 전격적으로 강력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좀 보면 이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은 6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전입해야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갭 투자를 완전히 좀 끊어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갭 투자 금지. 이것도 아마 집값 좀 낮추는데 영향을 줄까요? 네, 강력합니다. 강력합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한번 이걸 했었거든요. 네. 이때 주택 가격이 좀 하방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가졌는데 그 뒤에 다른 부분에서 대출을 푼 바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 나눴던 7, 8가지의 내용들이 예. 다 이게 복합적이거든요. 한 군데가 뚫려 15억 대출 금지를 걸었나 하고 전입금을 하더라도 그러면 세입자를 갖다가 이사비를 주고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면 예. 만약에 20억짜리인데 21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모자르니까 세입자한테 5천 주는 거예요. 나가라 달라고. 그러면 비잖아요. 예. 근데 대출을 풀어줬으면 살 수 있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실패한 원인이고 요번에 구멍이 하나씩 있었다. 네네. 요번에는 그걸 갖다 막아버린 거예요. 예. 6억으로 딱 끊어버리니까 시장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투자나 투기를 자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은 시장 파악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추가 대책 나오면
시장 확실하게 조정장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좀 금지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것과 6억과 맞습니다. 전세담보대출로 이제 동시타발로 해서 소유권 바꾸는 것도 못하니까 다 막아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강력하다 이런 빈틈이 이야기신 거죠. 없습니다. 네, 네. 빈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첫 번째 시장에서 나오는 역효과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노도강 풍선 효과입니다. 이제 6억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한 8억, 9억 정도 되는 서울 집값이 그냥 네. 바로 10억으로 갈 것이다. 집주인들이 요 효과, 역효과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무리해서 3040들이 주택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분도 있지만 네. 투자성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엔.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금 6억 받으면 이자 계산하면 한 250에서 300 나옵니다. 300 나옵니다. 원리금 하면 어마어마해요. 원리금 300.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서울만 따질 때 소득계층을 5분위로 나누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면 실거주보다는 투자 거주에 용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노도강이 지금 뭐 역풍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요번 주 걸 파악했거든요. 네네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버텼어요. 그 보도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가만 있어. 내가 이걸 10억을 주고 사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노도강이 어땠어요? 영권 시절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6억, 7억 갔다가 네. 지금 3억 다시 됐잖아요. 네. 그분들 지금 5년째 이자 물고 있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지금. 쫓아가겠어요.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내비치는 그 패턴하고 실제 시장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데이터로 어제 확인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그 노도강 마찬가지로 성남, 분당, 과천, 뭐 수도권 번진다. 이것도 데이터를 체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조금 더 시장 보시고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들면 시장에 가셔가지고 노도강 3억짜리가 막 3억 5천으로 호가를 올렸어요. 3억 되면 연락 주세요. 한번 와보세요. 전화 올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 올릴게요. 네. 속지 마시고. 예. 네. 자,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6억 이하 쪽에서 오히려 1, 2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역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근데 실제 거래가 지금 약 받쳐주지 못합니다. 받치고 네, 못하고 네. 있다. 언론상의 보도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1, 2주 더 보시고 조급한 마음 좀 접어두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풍선 효과, 뭐 노도강 풍선 효과, 뭐 이런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은 잠잠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네. 또 하나가 6억 대출 규제 얘기 나오고 저번에 이제 첫 기자회견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예, 얘기가 예.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럼 이제 진짜 핵폭탄은 뭘까? 그러면서 보유세 뭐 완전 강화 이야기도 나왔고 참 맞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한 교수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이게 맛보기라면 6억 제한이 진짜 정책은 뭘까요? 정말 초강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 DSR을 적용할 때 이 재산세라든지 공공요금 내는 돈도 내가 쓰는 돈이잖아요. 예. 이것도 다 포함해서 대출 액수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도는 6억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강력하게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출이 더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 상태에서 더 주니까 말은 한도가 6억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6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 리스 렌탈부터 해서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 총괄적으로 투입을 하면 지금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대출 액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반응이고 중요한 건 이제 공급도 대책이 있는데요. 네. 공급 대책을 뭐 사기 신도시까지 얼핏 얘기했다 걷어들였다가 요번에 뭐 이렇게 대담해서 사기 신도시는 없지만 3기 신도시는 속도를 내겠다고 빨리.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3기 신도시 물량이 여러분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막 내놨다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예. 근데 그 물량이 3기 신도시 우리가 아는 5기 그 5개만 해도 17만 호가 되고요. 네, 저 표에 나옵니다. 네네. 예. 지금 표에서도 지금 다 안 나왔는데요. 예. 다 합하면은 35만 원 됩니다. 여러분들이 330만 제곱은 신도시라고 부르고 뭐 과천이라든지 진접 이런 데 공공택지 지구들은 이름을 공택지라고 불러요. 맞아요. 다 합치면은 35만 원가 됩니다. 서울 수도권만. 그럼 이 물량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환경이 됐거든요. 그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정부의 의지만 있다라면 행정 대집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지금 뭐 철거가 안 된다라는 뭐 보도들이 있어요. 철거가 안 돼서 뭐 10년 걸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행정 대집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바로 하면 저기 있는 분들 말씀 안 드려도 왜냐하면 그거를 거역하면요
받았던 보상비도 토해내야 돼요. 그 나가지 말해도 나가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데 분양가도 좀 낮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더 좋은 교통 조건인데 가격도 싸다? 그럼 기존 주택을 사나요?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장이 이제 시작되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거기다 콤팩트 시티라고 역세권에다가 뭐 800%, 1000%짜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 이거 구상 중이에요. 아, 용적률. 네, 이러면은 청년들한테 뭐 막 투자하고 갭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이 정부는 좀 다르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니까 그 자체로도 추가적인 또 보유세도 살짝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저 터닝 약간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분들이나 좀 자산가들이 여유 부리고 있다가 자꾸 뭐 정부 일각에서 또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선진국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맛보기란 표현을 일반 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투자자를 전업을 했던 이런 분들은 다 피부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럼 매물을 들고 갈까요? 내놓게 되겠죠. 그럼 공급량이 또 늘어나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보시고 맛보기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담합 사례에 대해서 예. 아마 세게 감사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이미 시나리오가 다 준비된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가 사실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 무주택자분들 조금 더 천천히 시장 상황 보시고 대책 보시고 천천히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12억 이하 쪽에서는 기존의 6억의 이 대출 제한에 뭐 DSR을 조금 더 강화해서 뭐 전세 대출도 넣는다면서 예, 이제 맞습니다. 제약을 하는 거고 네. 강남구의 평균 시세는 30억이잖아요. 이제 이쪽에 완전 초고가 주택은 강력한 또 보유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앞으로 추가적인 네. 제한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체크하면서 그때마다 준비된 것들을 바로바로 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또 한번 추가 대책들에 대한 전망까지도 해봤고요. 전세 대란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 요번에 네.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이 혼란이 오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럴 땐 전세 폭락이 왔었잖아요. 2022년도에.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020년도, 21년도 때 전세 물건 없다. 사람들 전세집 보느라고 줄 서서 본다. 막 사진 봤던 기억 나실 거예요. 예. 근데 바로 2개월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전세 폭락해서 나라에서 임대인들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대출해줬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짓말 같겠지만. 예. 왜냐하면 지금 줄였잖아요. 예. 줄였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지금 추가 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뭐냐면 현재 전세로 있어요. DSR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포함되면 이제 굉장히 뭐 자기가 더 못 능력이 안 되면 나오게 되는 네, 거예요. 낮춰야 되겠죠. 네네. 네. 이 부분이 동시에 펼쳐지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전세 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세를 지금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저 임대 매물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여기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점점 총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동시에 되는데 단점은 하나 있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서울 시내에 조금 적습니다. 예. 적다 보니까 지금 그 이슈를 갖다가 제가 볼 때 좀 언론들 중에서 시장 친화적인 데서 좀 많이 그 부각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입주 물량을 계산한 것과 일반 포탈 민간업체에서 한 거랑 틀립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반은 뭐 15,000, 2만 원 이래가지고 뭐 2만 호 이래가지고 너무 적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파악한 거는 4만 원 나왔습니다. 예년의 평년 수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가짜 뉴스라 그럴까 이게 너무 팡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일반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가 좀 공격적으로 이제 보도를 해주면 네. 제가 볼 때 전세 대란에 대한 좀 그 또 월세화 그런 이런 걸 좀 부분이요. 불식시킬 수 예. 있고요. 월세화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면 예. 전세 가격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전 전혀 보지 않는 게 이걸 알고 또 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예전에 네. 상생 임대인 네, 제도를 네. 하면은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전세 가격을 올리라 그래도 안 올립니다. 세금 감면 받으려고 이런 제도를 동시에 올 봄에 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보고 입주 물량 적다라는
팩트만 가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대란이 일어나나요? 벌써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지금 2024년 5년 이때가 지금 2년, 2년, 4년 2+2가 만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분위기 주위에 전세 대란 터졌어야 되는데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축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못 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전세 대란인데 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죠? 대출 때문에 버텨왔던 거예요. 이 바닥 시장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막은 것은 전세 대란도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조금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작업은 들어가겠지만 네. 이번에는 쉽사리 그 작업에 일반인들이 좀 휘둘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다 됐거든요. 네, 짧게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 전략 뭐 올해 내년 뭐 네, 시간은 네. 많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다려라든가. 네.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죠. 추가 대책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를 그래요? 포함한 네. 대책이 나올 때 분양가도 어쩌면 또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축과 구축에 비교를 하면 우리 대기 소유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기다려서 청약 당첨률이 적정을 기다려봐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장 장세가 계속되면 경매 물건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경매를 통한 또 매수 창구도 등장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심리들이 이제 패턴이 바뀌겠죠. 그랬을 때 매물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야성 같던 담합의 어떤 그 가이드가 깨지는 타임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저는 추석 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시장 상황 파악하시고 시장에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